5분 책방. 이 책은 어떤 친구한테 소개해 주고 싶어요? 이 책은 이제 약간 부모님이 약간 막 부모님과 갈등이 있거나 싸웠을 때 읽었으면 좋겠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공이 부모랑 좀 갈등이 있었나 보죠? 네,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승리인데 이름이 근데 막 이제 그 친구가 반장 선거를 나갔어요. 네. 근데 반장 선거에 떨어진 거예요. 그랬군요. 근데 엄마는 정작 막 슬퍼해서 다독여주지도 않고 공감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잘 됐다면서 자기는 왜 잘 됐다고 하는 거야? 자기는 그런 학부모 일 같은 거 아. 하면은 힘들다고 솔직한 엄마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삐졌나요? 승리가? 그걸로 삐진 것도 있고 응. 이 책이 4차원 엄마라고 하는 것도 이게 약간 엄마가 좀 색다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막 주부 이제 퇴근 시간도 막 정하고 퇴근 이후에는 밥도 안 차려주고 그거 좀 재밌었어요. 주부는 원래 휴가가 없잖아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없는데 그거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가족이 존중을 하면 그것도 좀 재미있긴 하겠지만 다른 가족들은 싫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기도 배고프니까. 배고플 수도 있고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궁금한 게 그러면은 밥을 안 해주고 그러면은 엄마 역할을 하나요? 7시 이후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일단은 자기가 밥은 원하는 거.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고 설거지도 자기가. 그러면 이제 MBTI로 치면은 엄마가 좀 P 성향을 가진 엄마인가요? 그건 아닌데 이제 일할 때는 딱딱딱 맞게 하는 건데 이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8시 이후에는 이제 놀고 막 자기가 원하는 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그걸 정한 거야? 아니면은 가족들이 동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엄마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 뜻대로 가다 보았어. 이제 어찌저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엄마가 원하는 대로 되었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엄마는 어떤 성향의 분이에요? 엄마는 약간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엄마가 아닌 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일단 해봐야 된다. 해봐야 적성에 풀리는 사람. 그러면 딸이 반발이 있겠네요. 10대잖아요. 그죠? 10대고 그때 선생님이 읽었을 때는 기자를 꿈꿨던 애라고 보니까 좀 약간 문제의식이 있는 딸일 수도 있는데 그럼 엄마에 대해 반항을 하나요? 약간 반항을 했죠. 반항을 했는데 별로 없어? 타격감 제로예요. 그리고 막 엄마가 막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자동차 극장을 가자고 하거나 뭐 학원 그만두고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좋지 않나요? 뭐 좋을 수도 있는데 뭐 학원에서 뭐 시험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뭐 자기 루틴을 파괴자. 자기 루틴이 파괴하면 좀 싫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어떤 엄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즉흥적인 엄마잖아요. 네. 즉흥적인 사람의 약간 치명적인 단점이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막 같이 하자고 막 재밌다고. 그러니까 자기 재미를 위해서 남의 루틴을 망가뜨리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좀 없는 게 그런 점이 좀 약간 좀 황당하네? 이런 식으로 읽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 이제 그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서사의 변화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엄마는 날 위해 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왔던 거. 그래서 엄마의 입장까지 얘기해 줘가지고 그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4차원 엄마라는 개념을 민서가 정의를 하자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 말고 어떤 의미가 있어요? 4차원 하면은 저는 이 책 읽기 전에는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든지 막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생각은 사라지진 않았는데 4차원이라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제 친구 중에 4차원이 있는데 그 친구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래요? 되게 특이하다 보니까 막 애들이랑 아예 달라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친구인데 그래도 저는 이제 사회생활 할 때 힘들지 않나 싶었는데 이 4차원 엄마 읽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제 이 가족들을 주도하는 4차원인 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잃지 않으면서 이렇게 포용을 한다 이 네. 말이죠. 4차원 엄마가.
근데 이게 사차원이라는 말이 좀 남용되잖아요. 함부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 못하면 그냥 되게 4차원으로 퉁친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선생님 좀 괴짜 소리를 들었던 어린 시절을 가졌기 때문에 4차원이라는 말을 안 쓸 때도 애들이 독특하다, 특이하다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근데 독특하다, 특이하다는 약간 양면적이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칭찬. 또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지 않다? 아, 그러니까 너는 보통하고 다르다라는 약간 비난도 섞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니네가 1차원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4차원이라는 거는 그 아까 얘기한 친구처럼 뭐 사회생활을 할 때 뭔가 반응이 남들하고 다르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웃음 포인트가 다르다든가? 뭐 아니면 그런 너무 거죠. 개인적인 삶을 산다거나 이런 면이 있는 아이들인가요? 네. 음. 근데 괴짜들은 되게 매력이 있지 않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나는 일단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괴짜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괴짜라기보다는 이제 괴짜처럼 보이고 싶은 애들 말고 진짜 약간의 괴짜들한테는 호기심을 느꼈거든요. 민서는 그런 괴짜라고 본인이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도 약간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랑 좀 다를 때가 가끔씩 음. 있어서 이것도 약간 4차원의 모습이 있긴 하지만 음. 그걸 잘 이용해 먹으면은 음. 이제 잘 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독특한 거를 열광하면서 또 독특하다고 비난을 하잖아요. 네. 뭐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아니면 영화 배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위인들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 중에 독특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나 싶어요, 나는. 근데 그렇게 독특함을 되게 추앙하면서 또 평범하지 않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4차원이라는 개념도 되게 재밌었고, 네. 그리고 엄마라는 역할이잖아요. 네. 엄마의 역할, 그러니까 뭐 밥하고 빨래하고 따뜻한 엄마의 이미지가 아니면 그 엄마의 기능으로서의 엄마가 아니면 그 사람은 엄마가 평범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민서의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엄마도 약간 여기 나온 것처럼 음, 약간 4차원 면이 좀 있긴 하지만 음. 그래도 그걸 되게 잘 사용하고 사람들한테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 하나요? 아니면 좀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요? 심지어? 네. 아, 그런 어머니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못 살면서 막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일을 하다가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자식한테 푸는 엄마보다는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이해는 안 가지만 엄마가 생기 있어서 좋다. 난 이게 되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서가 만약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냥 그 점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그 선생님도 민서가 그런 면이 있다면 그거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한 줄 평을 하자면? 저는 엄마가 4차원인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제 할머니를 통해 그런 내용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찡해진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4차원 엄마의 찡한 스토리. 네. 선생님은 기능하지 않은 엄마의 속사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자식을 낳아보지 않았잖아요, 민서는. 그때 선생님은 낳아봤기 때문에 이게 평범한 사람이 뭐 창조를 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식은 내가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아닐까. 그래서 조바심이 생기고 도움을 주겠다고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하죠. 근데 자식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지. 자기도 못한 걸 나한테 왜 할까? 왜 하라고 할까? 이렇게 서로 갈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의 4차원 엄마의 엄마도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한 줄을 주고 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딸한테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변화하고 있거든요. 나처럼 살아라라고 죽을 수 있는 엄마가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이 있다면 아니면 민서가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생각해보고 싶은 한 문장을 만든다면 이제 이 책 이후의 내용이 더 궁금하다. 그 후속은 어떨게? 이 4차원 엄마의 변화의 모습은 어떨까?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이 승리가 이제 엄마의 과거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어떤 모습이 됐을지. 승리의 변화. 네. 궁금하네. 선생님도 그 후속이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외할머니와 그다음에 이 승리와 그다음에 엄마 이
3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딸은 엄마의 정서를 좀 먹고 자라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되게 긴밀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엄마의 정서를 다 받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지는 면도 있죠. 그래서 아까 민서의 엄마에 대해서 얘기 좀 했잖아요. 네. 민서 엄마가 피드백을만 주고 칭찬 안 한다. 너무 몰아붙인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엄마한테 한마디 하자면 뭐가 있어요? 피드백만 주면은 말이 달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채찍만 주면은. 그러니까 그런 엄마에게 만약에 12살의 엄마에게 돌아가서 얘기한다면 그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엄마야. 그러니까 친구 같은 엄마죠. 땡땡아.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선생님이 아니라 민서의 엄마한테 돌아간 거예요. 그 시절로 돌아가서 12살의 민서의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냥 전 지금으로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네. 그럼 엄마가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변하지 마. 나는 네가 돌아오는 엄마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엄마가 아주 행복해 할 거예요. 그죠? 이제 엄마는 안 해줬겠지만 선생님은 이게 무슨 대본이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바로 얘기하는 거는 진짜 선생님은 어른이지만 네. 민서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근데 이게 나 왜 말 잘 못하지? 이렇게 누구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걸 한번 끄집어 보자 하는 의도였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좀 재밌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됐죠? 네. 다음에는 어떤 책을 할까요, 우리? 다음에는 민서가 선택해서 그 긴긴 밤도 좋고 죽이고 싶은 아이도 좋고 500년째 150살인가? 15. 500년째 150살 15살 어떤 게 좋을까요? 그래, 그 세 개 중에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만나요.